이 영상은 어린이들을 유괴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어린이들의 유괴 방지 예방, 위험 상황 시 대처법을 교육하고 숙지시키면 어린이들을 유괴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전에서 돈을 노린 초등생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납치 유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빚에 시달리던 20대 형제가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다 붙잡혔습니다. 연이은 납치 유괴 사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유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이 매년 약 7천여 명씩 실종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얘야, 아저씨 아빠 친구인데 집에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응? 같이 가자, 일로 와. 싫어요. 응, 같이 가. 싫어요. 아, 같이 가. 괜찮아. A양은 낯선 남자들이 잡은 손을 뿌리치고 있는 힘껏 같이 가.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응법을 배운 대로 행동해 납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하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B양. B양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낯선 남자가 따라탔고 문이 닫히자 B양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양을 끌어내려 납치하려고 했지만 B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에 납치범은 도망을 쳤습니다. B양도 자신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른 덕분에 납치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뉴스에서 납치 사건을 보고 어땠나요? 너무 무서워서요. 학원도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다녀야 되겠어요. 이제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제 친구들이랑 꼭 붙어 다녀요. 학교 보내는 것도 불안할 정도고요. 아이들을 혼자서 밖에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안전. 어떻게 하면 유괴, 납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은아, 이리 와. 아줌마 엄마 친구인데 지금 너희 엄마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병원에 계시거든? 지금 빨리 같이 가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요?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우선은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해 정말 아픈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엄마! 야,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세중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가?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중학교에 가려면 그 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제자리에 서서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아, 그렇게만 말해줘서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이럴 때에는 모르는 길이라고 하면서 다른 어른께 여쭤보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직접 데려다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할 때 낯선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가장 낮은 층을 눌러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합니다. 잠깐!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있는 힘껏 도망쳐요. 다른 사람 다 들리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며 또한 있는 힘껏 도망쳐야 합니다.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가라고 해도 어른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 평소 호루라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위험 상황에 처하면 호루라기를 불어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엄마 친구인데 잠깐 문 좀 열어줄래?
여보세요.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말해요. 엄마 친구라니까 열어줘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는 일단 부모님께 전화해 상황을 말씀드린 후 문을 열어줍니다. 안 돼요. 엄마가 열어주지 말랬어요. 부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낯선 사람이 간 것 같다고 문을 열어봐도 안 되는 거 알죠? 부모님께서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가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메모를 남기고 나가요. 메모는 나중에 못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알리고 나가야 합니다. 엄마, 저 예술인데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갈게요. 예은이네 집에 갔다가 5시까지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동네 아저씨가 돈을 주네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네.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비밀로 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 강아지한테 간다. 강아지한테 가야 돼. 우리 강아지 이쁘지? 네, 너무 귀여워요. 저기 저쪽에 가면 이런 강아지 한 마리 더 있거든? 같이 가서 볼래?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 저쪽에 가면 이런 강아지 한 마리 더 있거든? 같이 가서 볼래? 싫어요. 이럴 때에는 싫다고 거절을 하고 집이나 근처에 아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집 밖, 학교 밖,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지는 어린이는 항상 위계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배운 예방법들을 수시로 연습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나중에 큰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이름을 쓸 때에는 어린이 이외의 다른 누군가가 어린이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안쪽에 쓰거나 작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요, 안 돼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어요.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어린이 유괴 위험.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불상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과 대처법을 반복해서 훈련받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불상사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